증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주신문만 하고 뛰쳐나갈 것인가? 안 되죠. 경위한테 잡혀. 안 되잖아. 어떻게 하냐? 묵비권을 행사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언제 성관계 했지 않습니까? 묵비했어요. 누가 봐도 했다고 하지 않겠어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우주 변호사입니다. 증인 관련된 그 영상 1편에 이어서 2편을 찍어볼게요. 제가 아직도 할 말이 많이 남아가지고 상간소송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고의 배우자나 전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다양해요. 원고가 이 부정행위로 해서 이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그 다음에 바람피던 이들이 지금 여전히 만나고 있는지 헤어졌는지 여부에 따라서 내 전 배우자나 지금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을 하는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까 정리한 거는 뭐예요? 내가 이혼을 하지 않고 저들이 헤어졌어. 배우자가 협조적이야. 그랬을 때 객관적인 증거가 좀 부족하다고 하면은 내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겠다. 근데 내가 이혼 안 했어. 상간소송만 진행을 해요. 근데 저들이 헤어지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배우자를 증인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협조 안 할 것 같은데. 협조 안 할 것 같죠? 협조 안 하고 오히려 소취하를 종용하거나 압박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 전 배우나 배우자가 이 소송에 협조하지 않을 것 같고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신중히 해야 된다고요. 오히려 나한테 불리하게 증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어요. 그렇게 파렴치한데 되게 많다고요. 실제로 있어요. 피고들이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원고의 전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많다고요. 그래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는 거죠. 우리 부정행위 한 적 없다. 나는 저 사람이 결혼한지 모르고 만났다. 이런 것에 대해서 원고 배우자의 입을 통해서 진술을 하게 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원고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두 가지의 경우겠죠. 정말로 증인 신청을 하면 오케이 해봐. 나도 그럼 반대 신문상으로 너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입증을 하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판사님, 저들은 아직 둘이 만나고 있고 사귀는 사이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원고의 배우자의 진술은 피고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증인으로 나오는 것에 저희는 반대합니다. 라고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근데 그럼 다시 또 피고가 손을 들어서 얘기를 하죠. 아닙니다. 우리 둘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억울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얘를 불러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결국에는 그때는 판사가 한번 검토를 해서 판사가 판단을 하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채택할 가능성이 좀 높죠. 서로 얘기가 다르니까 한번 아무튼 나와서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리고 정 불만이 있다고 하면은 원고 측에서는 반대 신문상으로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이번에는 이혼을 했어. 이것 때문에 부정행위로 해서 이혼을 했는데 저들이 여전히 만나고 있을 수도 있고 헤어졌을 수 있잖아요. 예전에 끝난 관계를 내가 최근에 알았는데 내가 괴로워서 못 살아서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전 배우자가 협조적일 수도 있죠. 내가 당신한테 미안해. 내가 걔랑은 헤어졌는데 소송에서 증인으로 나가서 협조해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혼을 했으니까 나 몰라. 나 귀찮으니까 뭐 하라고 하지 마. 상관 안 한다든지 그쵸? 만약에 우리는 이혼을 했고 저들이 여전히 만나고 있어. 그랬을 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원고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증인을 채택을 한다는 거는 나한테 협조적이고 유리하고 우호적인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람 말 한마디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항상 우리는 빼박 증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피고 입장에서도 억울한 소송이면은 증인을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분명히 밝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3자가 증인으로 채택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두 가지인데 상간소송의 원고는 두 가지를 입증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저들의 부정행위 자체, 또 하나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도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 중에 한 개라도 부족하면은 패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 증인으로 신청하는 게 제3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부정행위를 했다는 게 명백하지 않은데 누군가가 제3자가 봤어. 쟤네 둘이 모텔에 들어가는 거, 호텔에 들어가는 걸 봤어.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겠죠. 실무에서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부정행위 자체는 객관적인 증거가 먼저 있지 않으면 잘 들어가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영상이나 사진이나 카톡이나 이런 게 있지 않으면은 제3자의 진술로 부정행위를 입증하겠다. 그런 거는 참 쉽지가 않아서 실무에서 그나마 제3자가 나와서 증인으로 진술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원고가 지금 신청을 하는 거예요. 저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그거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사람. 직장 동료야 다.
사내불륜이었어. 근데 우리 남편이 우리 부인이 유부남 유부녀였던 거 직장인도 다 알고 있었잖아. 회식 같이 할 때 무슨 얘기 했었잖아. 구체적으로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결혼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런 사람 불러가지고 증인으로 할 수 있죠. 많지는 않겠죠. 제3자 같은 게 왜 까다로우냐면 제3자 자체는요 남들의 소송,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소송에 관여하고 싶지가 않아요. 요즘 그 사람이 진짜 막 정의에 불타가지고 내가 증언해줄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많지 않다고요. 제3자가 증인으로 나오는 경우는 실무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중요한 증거 방법이라고 하면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돈 문제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증인으로 나갔을 때 보통 증인 여비를 주거든요. 증인 여비는 증인을 신청하는 쪽에서 먼저 미리 납부를 해야 돼요. 8, 9만 원 정도 돼요. 요즘에 내는 거 보면. 나라에서 주는 게 아니었어요? 형사는 나라에서 주지. 근데 근데 민사는 사인 간의 소송이잖아요. 그래서 신청한 쪽에서 예납을 해야 돼. 예납은 미리 납부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뭐 1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아무튼 나오셔야 돼요. 증인 소환장을 보냈는데 안 나와. 진행이 안 돼요.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판사가 혹은 증인을 신청한 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판사님, 이 사람 중요한 사람이니까 꼭 나와야 되니까요. 과태료 처분해주세요. 이렇게 돼. 그래서 과태료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을 때려. 실제로 판사님이. 좀 억울한데요? 억울하지? 근데 그 다음번에 나오면 그 과태료 처분 취소가 돼요. 요번에 안 나와지 그래서 500만 원 때릴 거야. 근데 무서워서 나왔어 다음 기일에. 그러면은 과태료 처분 취소해줘요. 이건 좀 되게 강제적인 방법이고 어떤 또 판사님들은 원고의 배우자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과태료 당연히 안 때리겠죠. 안 나오잖아. 그러면 그냥 증인 없는 걸로 해요. 증인 신문 취소하시죠. 이렇게 하고 그냥 있는 걸로 판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과태료도 판사 마음이에요. 어떤 사건에서 500만 원 나오고 어떤 사건 200만 원 나오고 그러더라고. 이건 되게 고급 스킬이기는 한데 원고의 지금 배우자가 피고랑 사귀고 있는 사이야. 그래서 피고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주려고 해서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는데 증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주신문만 하고 뛰쳐나갈 것인가? 안 되죠. 경위에서 잡혀. 안 되잖아. 어떻게 하냐? 묵비권을 행사하면 되죠. 불리한 증언에는 대답하지 않고 함구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증인의 신빙성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를 증거로 채택하는 건 완벽하게 판사의 재량인데요. 판사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 단순히 증인이 말하는 말의 내용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태도에는 묵비권, 함구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겠죠. 언제 성관계 했지 않습니까? 묵비했어요. 누가 봐도 했다고 하지 않겠어? 이상하잖아.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할 텐데 가만히 있는 것처럼. 그래서 묵비라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니고 불리한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모습을 다 봐서 저 사람의 증언을 믿을 건지 말 건지 판단을 합니다. 오늘은 상간소송에서의 증인 누구냐, 어떻게 진행되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굉장히 또 유익하셨죠 여러분.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